자, 우리가 아동 상담할 때 내담자들이 이제 아동들은 너 어떤 것에 도움받고 싶어?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도움받고 싶다라고 얘기한 아동은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예요. 아동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상담사들이 목표를 합의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죠. 얘기를 이제 1, 2, 3회기가 대부분 상담 초기니까 호소 문제를 탐색하죠. 특히 이제 사전 검사를 했다면은 주로 얘기를 보니까 특히 학대나 폭력을 당한 아이는 의뢰가 된 아이죠. 그럴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관에서 의뢰할 때는 두 가지예요. 내담자가 합의한 어려운 부분을 첫 번째로 하고 그걸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아직 자기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사가 기관이 의뢰한 그 목표를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 같은 거 기관에서 의뢰할 때는 이 내담자가 학대로 인한 그런 그 본인 안에서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적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게 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혹은 본인이 이런 폭력의 상황에서 다시 노출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재발 예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모른다 그럴 때 계속 이제 우리 상담 목표 합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보고서를 쓰면은 합의된 목표를 적어야 되는데 내담자가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상담사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럴 때는 기관에서 주는 그런 목표를 합의점으로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보호자가 얘기한 부분을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내담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이럴 수 있어요. 상담자가 목표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아동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학대를 할 때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뭐 학대를 할 때 본인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럴 때마다 애가 불안하거나 무서워서 계속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신고를 만약에 아동이 했다면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는. 네가 아버지를 엄마를 신고해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러면서 이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상담 시간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담에서 사실은 이제 상담사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신고를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그냥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게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학대했을 때 그때 누가 신고를 했을까? 그때 신고했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 그걸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말하기 싫으면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래요. 그때 상태를 색깔로 표현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말하기 싫은 것들은 이 머리가 의식이 꺼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보자. 또 그림 그리는 게 저처럼 그림이 그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이 되니까 색깔로 표현해 보자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색깔을 자기가 그 당시에 상태의 색깔은 우리가 대략 느껴지잖아요. 뭐 까만색, 뭐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죠. 그럼 그 색깔이었구나. 그러면 그 색깔이 이 까만 색깔이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의인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이 방어를 내려놓고 그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방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학대나 폭력의 상황들을 아동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무서움이라는 것이 나왔다면은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뭔가 너 때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거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똑같은 일이 또 재현이 된다면 그때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까만 색깔이 그대로 까만 색깔로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아동이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 선생님이 이제 쭉 들어보고 선생님이 오늘 이제 우리 민들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들레가 이런 폭력 상황, 소리를 지르거나 누가 때린다고 할 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나를 표현하기 어려워서 숨어버리고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폭력 상황이나 소리가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선생님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민들레를 안전하게 하고 신체도 안전하고 마음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상담해서 선생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자, 상담자가 파악했죠. 검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파악한 걸 내담자한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좀 어떠니? 그러면 들어보고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나를 왕따 당했을 때도 똑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다음에 회사나 어떤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해. 이게 이제 성추행이잖아. 그런데도 이거를 하지 마세요. 손 내리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왜? 폭력에 내가 억눌려져 있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싫어도 몸이 싫어도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제 이거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자기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데 심리적으로 내가 힘든 걸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특히 학대나 폭력으로 의뢰된 아동일 경우에는 이것을 상담하는 상담사는 이 부분을 보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어떠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게 합의된 내용이고 합의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 상황에서 나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폭력 상황이 일어나면은 신고하기. 폭력 상황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표현해 보기.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그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감정들을 가운데만 있지 않고 표현해 보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로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하면 계속 신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에 이제 상담에서 합의된 목표로 아동 학대나 또 뭐 가정폭력, 피해, 뭐 아동 이런 부분들 또 그 학교에서 폭력으로 된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자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들이 상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관계를 물을 때 힘들어요. 이제 이 폭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가족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상담사는 알고 있는 정보가 내담자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상담사가 먼저 개방해야 될지 아니면 내담자의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내가 먼저 상담사가 해도 되는지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상담사가 해야 돼요. 위기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담자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폭력을 했다. 그러면 그 폭력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은 아빠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반응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엄마도 나왔고 얘기가 나오면 가족들이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빠지잖아. 그러면 너가 이 폭력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는 어떻게 했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랬었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빠가 이랬었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탐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맥락상 그거를 탐색해야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니? 뭐 했니? 이렇게 이제 그 맥락이 없이 질문하는 것은 내담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는 그 컨텍스트 맥락, 그 맥락이란 건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내담자의 이야기, 그걸 우리가 seek description이라 그래요. 듣떠온 진술. 그 내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탐색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탐색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좀 자료 영상 같은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